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설 연휴인데, 사람들의 어떤 텐션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설 연휴에 일가 이런 날이 돼버렸는지, 우울한 얘기만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설 당일이기 때문에 좀 남은 연휴만큼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갔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사람들 마음 침체돼 있어가지고. 자, 이번 시간에는 기술 발전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죠. 뭐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없고, 스마트폰에 뭐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필요한 갖가지 어플들이 많이 깔려 있고,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결제가 가능하고, 뭐 굳이 밖에 안 나가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발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뭐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스마트폰도 얘기했지만 뭐 4차 산업 이제 뭐 로봇 산업도 나올 테고, 그리고 이제 음, 뭐 전기 자동차도 나오겠죠. 이런 기술 발전이 이제 이뤄지는데, 네, 기술 발전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오히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단점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기술 발전이 무조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이유. 짧고 굵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기본적인 개인 능력이 퇴화됩니다. 나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이 어, 발전한 게 아니라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좀 체감이 가능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고민 사연 같은 거 보낼 때 제가 메일을 다 적어놨어요. 채널 아트에도 대문짝만하게 크게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 화면, 이 메모장 내리면 나오는 화면 여기도 여기 적혀 있어요. 적혀 있고 웬만한 데 보일 수 있는데 다 적어놨는데 꼭 메일을 물어봐요. 눈앞에 있는 건데 물어봐. 사람들이 보면 뭔가 쉽게 찾을 수 있고 간단한 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뭐가 있을까요? 음, 기억력, 그리고 습득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레볼루션을 반성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인간이 계속 머리를 써야 이제 늘어나는 건데, 머리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머리 굴릴 일이 없고, 뭔가 피지컬로 뭔가 노력을 해야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왜 없습니까? 이 기술 발전으로 이제 나온 어떤 아이템들이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이 여러분이 머리 써야 되는 것들 다 대신해주고 있어. 가장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펜은 안 듭니다. 볼펜은 안 들어요. 적진 않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리고 밖으로 안 돌아다녀요. 그리고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지를 않으니까 어떻게든 외워서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잠깐 보고 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들 다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자고 올라면 없어지는 것들. 유튜브로 사람들이 많은 지식들이 유튜브로 지금 많이 보고 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영상물이고,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적어가지고 어떻게 기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작업을 안 해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고 나면 뭐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며칠 지나면 다 완전히 까먹어 버려요. 그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 치매가 많이 늘 겁니다. 많이 늘 거예요. 머리를 안 쓰고 피지컬적인 활동 안 하면 늘 수밖에 없어. 특히 언택트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자기기나 어떤 기술 발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요즘에 뭐 집에 청소도 안 하고 로봇 청소기로 돌리는 사람도 많고, 보면 편리한 기구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쓰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내 몸으로 해야 될 거는 없어지는 거야. 몸으로 해야 돼서 편하긴 하지만 그만큼 머리 굴릴 게 없어지고, 내가 뭔가 내 머리 어떤 지적 능력과 어떤 감각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도움을 더디게 한다거나 도움이 없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특히 자몽님 잘 들으세요. 자몽님 Z세대 아닙니까? Z세대. 자, 아까 개인 능력 했는데 사람들이 글을 안 쓰고 대면하고 말을 안 하다 보니 기본적인 말하기 능력, 글쓰기 능력, 자, 그리고 1번하고 비슷한 거예요. 1번하고 똑같은 건데 글에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걸 늘리면 간단해요. 말 많이 하고 글 많이 쓰고 글 많이 읽으면 돼. 근데 요즘 사람들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글을 많이 쓰지도 않고 글을 많이 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 사람들이 초성세 쓰고 뭐 대구를 먹으러 부른다거나 이렇게 뭔가 기본적으로 맞춤법을 써가지고 단어를 안 쓰잖아요. 채팅창도 그런 게 좀 많이 있단 말이야. 자꾸 이제 은어 같은 거 원문을 쓰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줄여가지고 초성체를 쓴다거나, 아니면 맞춤법 같은 거 뭐 습관적으로 틀려도 별로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도 많아졌잖아요. 요즘 친구들 편지 못 씁니다. 편지 못 써요. 글을 써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거 아십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난독증이 많다는 거. 난독증이 뭐냐면 글을 보고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이 훈련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만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자몽리 세대가 진짜 위험해요. 자몽리 20대 초반이죠. 이 세대 D가 굉장히 위험해. 왜냐? 이런 급격한 기술 발전을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피부로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대로 피부로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편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심각한 겁니다. 편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요? 심각한 겁니다. 인간이 살면서 그래도 펜은 잡아야 되거든. 펜은 잡고 뭐 글도 좀 써보고, 간단한 글도 써보고, 말도 좀 해보고, 글 읽어야 되는데, 기술 발전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회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사람들이 책으로 된, 지금 책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종이책 있습니까? 안 있죠. 뭐 있습니까? 이북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만든 저자가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읽어서 이제 파일로 만든 거를 그냥 귀에 꽂아가 듣고만 있잖아. 이것도 시대가 발전하면서 바뀐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님은 장문의 쓰를 써본 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편지 말고, 편지가 그나마 유일하게 사람이 살면서 장문의 글을, 독배경식의 장문의 글을 써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고 쓸 수 있는 장문의 글이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무슨 소설가나 작가가 아니라면 써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편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기인데, 지금 보면 편지도 안 쓰고 일기도 안 쓰잖아. 그러면 내가 장문의 글을 써본 적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자몽님. 장문의 글을 쓰지 못하면 이게 말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같이 떨어져.
글을 안 써보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범위도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때 표현력이라든지 얘기를 할 때 문맥이라든지 딕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장문의 글을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의 차이. 왜냐하면 우리가 편지를 쓰면 편지를 쓰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편지 써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한 번에 원테이크로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 왜 신년 인사 적어놨죠. 저거 적을 때도 메모장에다 적어놓고 맞춤법이나 없나 검사하고 확인하고 그대로 적은 겁니다. 편지를 적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적고 나서 한번 검토를 하잖아요. 몇 번씩 검토를 해요. 일기도 검토를 합니다. 우리가 쓴 거는 적어서 장문으로 쓴 거는 무조건 검토를 해요. 문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맞춤법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단어 사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느 정도 검토합니다. 물론 검토해도 나중에 봐서 틀린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몇 번씩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의 내 장문 실력을 만들 수가 있어. 장문 실력이 좋으면 이게 말할 때는 어느 정도 나타나요.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썰방을 할 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하는 능력이 좋아진 이유가 저희가 글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난 책의 힘을 좀 믿거든요. 자, 딱 보면 채팅창을 폐폭을 할게요. 저 오레오님하고 자몽이 누가 봐도 일기랑 메모를 안 하는 사람이야. 왠지 아세요? 지금 보면 채팅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줄, 세 줄 이상으로 안 넘어가. 글이 다 짧아요. 글이 보면 일기나 이제 편지를 안 써본 사람 특징이 글이 저렇게 딱 끊어집니다. 한 문장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얘기가 저게 이어지는 건데 일부러 나눠서 쳐요. 저게 잘못된 거거든, 어떻게 보면. 지금 트리로진이 쓴 거하고 자문이 쓴 거랑 비교해 보세요. 저게 문장이 하나 더 이어져야 되는데 마디가 끊어져 있죠. 이게 별거 아닌 차이라고 느껴져도 나중에 가서 나이가 먹잖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뭔가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는 세상이 와. 안 써버릇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에이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에이 뭐 누가 요즘에 편지 씁니까 생각하는데 나는 시대가 지나도 펜을 가까이 하고 편지 적을 일은 분명히 생긴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대가 발전했어도 이 아날로그 감성의 중요성이 더 대두가 되고 있어요. 트루르지 안 그렇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레트로가 있죠. 레트로는 안 죽어요. 레트로가 없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기술 발전함과 동시에 레트로의 가치가 더 상승을 해.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의 조상이 레트로 아닙니까? 지금 뭐 플스5라든지 어떤 그런 뭐 엑스박스 같은 어떤 그런 좋은 게임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뭐 레트로 장터 같은 데 가면 비싸게 팔리는 게 뭡니까? 뭐 메가드라이브, 슈퍼 패미컴, 그리고 네오지어. 네오지어 뭐 게임팩 같은 경우에는 게임 CD나 팩 같은 경우에는 정품 같은 거 이제 안 뜯은 거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100만원씩 넘어가요. 시중에 파는 어떤 최신 나온 게임보다 몇 배가 더 비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시대가 발전하면 딱 느껴진 게 자몽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나이 때 친구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 이런 능력이 떨어져요, 이런 거. 이거는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서 자꾸 어떤 기술적인 걸 많이 쓰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인간의 개인적인 피지컬, 그러니까 약간 좀 매크로 방식으로 해야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에이 이게 없어도 살지 당장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겠죠.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기억력이 감퇴된다거나 어떤 사물적인 어떤 지식을 탐구하거나 찾아내는 능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쓰고 편하게 쓸 수도 있지만 못 쓰는 환경도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안 통하는 수도 있거든. 그럴 때 누군가는 어떻게든 이제 자기 능력 하에서 어떻게 발품을 팔아가지고 하겠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떤 게 보이냐 하면 내가 어떤 필요한 지식이 있음에도 못 찾아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아까 우리 트리로진님도 얘기했지만 자동차의 어떤 기본적인 장치 같은 거 검색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알아내려고 하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 뭐 시간 하루 종 왼종일 잡을 필요도 없고, 평소에 시간 날 때 그 뭐 이제 옵션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검색해가지고 다 알아보고 해서 수시로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어떤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옵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알아보고 완전히 터득하고 써보는 거하고 그냥 적혀 있는 거만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알고 쓰는 거하고 알고 내가 지식을 아는 상태 쓰는 거하고 그냥 적혀 있는 거,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 지금 보면 뭐 폰 같은 뭐 이제 폰이나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옵션은 굉장히 많아졌죠. 뭐. 예. 그런데 그걸 다 쓰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그거 다 써야 돈값을 하는 거잖아. 요즘 보면 자동차 옵션 엄청 많아요. 차 구입할 때. 10개가 넘어. 근데 과연 그 옵션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숙지하고 그 사용법이 어떻게 쓰는 건지를 알고 평소에 쓰는지 안 쓰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하면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차는 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몰라가지고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트릴로진이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어. 차를 샀는데 새 차를 샀어. 근데 기능이 있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못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 옵션으로 살 때 몇십만 원 주고 플러스 해가지고 달아놨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장식용으로. 네, 그런 게 좀 보입니다. 난 자몽님이 걱정돼요. 있어라면 자몽님 많이 걱정돼. 네. 왜냐하면 기술 발전에 전적으로 의존한 친구잖아.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어, 자, 위기 상황에서 대처 방법이 미숙해집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저런 전자적인 장비, 그러니까 저런 좋은 장비를 썼을 때 저런 걸 못 쓰게 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못 쓰게 된 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뭐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근데 내비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아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도 공감하실 거야. 내비를 갔는데 내비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있어. 시골 같은 데거나 비포장 도로나 좀 도시가 아닌 외곽으로 가게 되면 내비가 인식을 못해요.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 내비라고 해서 무조건 100%다 맞는 길을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길을 뺑 돌아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운전을 좀 오래 했다거나 지리를 좀 아는 사람들 내비 의존 안 하죠. 아마 초행길로 내비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면 좀 빨리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멀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게 있어요. 부산 같은 게. 부산 같은 경우에 내비로 하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걸? 아니면 내비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길을 갔을 때 업체 같은 거 찾거나 할 때는 굉장히 이제 만약에 내비가 안 통한다. 그럼 못 가는 거야. 내비가 몰린다. 못 가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야.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내비가 찍어져 갔다가 톨게이트 잘못 돌아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 진짜로. 아직 이게 기술적이라는 게 완전 100% 완전 확실하게 치밀하게 다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내비게이션도 보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오류 없이 다 찍어준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네. 화물차 기사분들도 보니까 내비 믿고 갔다가 기름값 엄청 많이 쓰는 사람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길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 내비가 있으면 내비 찍어서 가면 되잖아. 근데 물어봐서 간다니까? 지름길 있습니까? 내비를 찍어서 가니까 한참 돌아서 가야지. 기름값 너무 많이 든다고. 예.
오히려 기술을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다 돈이라는 거죠. 간단하지만, 명료하지만 확실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의 어떤 그런 편의사항들. 자동차가 가격이 비싼 이유가 물가가 올라가서, 노조에서 돈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런 거예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옵션이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에 차 구입하신 분들 그런 말 해요. 이제 외제차하고 국산차 옵션을 봤을 때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국산차 보면 어지간한 옵션 막 짜잘한 옵션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 다 돈이죠. 공짜로 달아줍니까? 공짜로 안 달아줘요. 옵션 유무에 따라서 자동차 중형차 같은 게 1,000만 원 넘게 차이 나죠. 여러분도 차 구입할 때 옵션 달고 싶잖아. 달고 싶은데 선뜻 못 다는 게 왜 그래요? 다 돈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다 돈이잖아. 지금 기술 발전이 뭐 돈 안 들어가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돈이죠. 뭐 자동차만 해도 돈이죠. 그리고 전기자동차. 사람들이 전기자동차 많이 나오지만 왜 못 사요? 전기자동차 비싸거든요. 비싸요. 전기자동차 중에 싼 게 있습니까? 비쌉니다. 한 3천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중고 있습니까? 전기자동차는 중고가 또 없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돈이죠. 그리고 뭐 스마트폰도 다 스마트폰 봐봐. 여러분 스마트폰 생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 계약이 생겼잖아. 우리가 예전에 폴더폰 쓸 때는 노예 계약 같은 게 없었거든요. 하루 요금 한 2만 원, 3만 원 냈단 말이에요. 뭐 070 같이 뭐 070이나 인터넷 같은 거 활용하지 않는 사람 3, 4만 원 냈는데 지금 얼마 냅니까? 10만 원 내잖아. 다 돈이에요. 뭐 4차 산업 들어오면 공짜일 것 같아요? 다 돈입니다. 다 기계 같은 거 만들 때 다 기계 장비 사야 되잖아. 전부 다 돈이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뭐 배달 같은 것도 다 돈이잖아요. 지금 배달 비용 장난 아니죠. 뭐 집에서 편하게 어플을 시켜 먹기가 좋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 물건값 비싼 거로 배달비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다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하면서도 우리한테 호주머니에 돈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죠. 기업들이 자기들이 손해보는 행동하는 거 봤습니까? 기업들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스마트폰에 삼성페이. 그것도 돈인 거죠. 아니, 삼성이 왜 그 엄청난 개발 비용 투자하면서 삼성페이를 왜 만들었겠어요? 그냥 그런 거에 뭐냐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신용카드 들고 다니지 얹어 있었는 결제하라고. 우리 거 많이 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편한 거 좋아하니까. 신용카드 들고 다니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뭐하러 신용카드 버버리 들고 다닙니까? 이걸로 계산하시라니까요. 계산하는 거라고. 자, 다섯 번째. 이게 마지막인데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일자리 감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 기술 발전하면서 지금 드러난 게 뭐냐 하면 일단 서빙하는 기계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서빙하는 기계가 생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서빙하신 아주머니도 필요가 없죠. 나중에 내가 봤을 때 설거지하는 기계도 나올 것 같아요. 설거지하는 기계 나오면 지방에 설거지 하실 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동 계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마트의 캐셔분들 서가지고 이제 카드 계산하실 분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무인 편의점도 생기고 있죠. 무인 편의점, 사람 없는 편의점. 그럼 이제 알바생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도 많이 있잖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이제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서빙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커피도 있잖아요. 사람이 바리스타가 직접 타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에서 알아서 그냥 끓여서 나오는 그런 커피도 이제 지금 그런 데 나오고 있잖아요. 무인 카페 같은데.
이제 알아서 만들어주는 어떤 이제 그런 뽑아주는 커피 나오면 바리스타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전기 자동차 나오게 되면 내연기관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돼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 다 전기 자동차 타게 된다면 내연기관 만드는 자동차 공장들 뭐 자동차 수리점, 카센터 아니면 부품 교환해 주는데 아니면 AS 센터 아니면 자동차 이제 내연기관 관련 부품 회사들 다 손가락 빠는 거죠.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되는 순간. 그 주유소도 없어지고요. 기름 안 나오니까. 전국에 주유소 많죠. 주유소도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죠. 전기 자동차가 완전히 일상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물론 그게 아마 시간이 한참 오래 걸릴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전기 자동차도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그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앞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시대 가기 전에 이제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무조건적인 기술 발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다 예상했던 거고 이거는 예상했던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1번하고 2번입니다. 특히 저 자몽님 같은 사람들 굉장히 우려가 돼요. 자몽님은 지금 본인이 지금 글 쓴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글을 써본 입장에 생각해보면 만주법 문맥 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몽님이 뭐 혹시나 나중에 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직을 해가지고 자소서를 쓴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 장문의 글을 쓸 기회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소서를 못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 천줄 사이즈 되는 거. 물론 자소서가 그 면접관들이 입맛에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것도 맞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똑똑한 건 맞는데 똑똑해지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부터 어떤 그런 IT기를 너무 쉽게 다루고 여기에만 전적 의존하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저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뭐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종이 앞에는 들어야 된다. 예.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배우려고 시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피지컬은 계속 써야 돼요. 예. 기술은 발전하는데 머리는 똑똑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슬픈 거잖아. 기술 발전과 동시에 우리도 같이 발전해야 돼. 우리도 같이 똑똑해져야 돼요. 우리도 뭔가를 배워야 돼. 우리도 뭔가를 습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어떤 이런 기술 발전의 시대에 우리도 좀 같이 좀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기술은 발전하는데 나만 멍청해지는 현상을 막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좀 물론 귀찮긴 하더라도 펜과 종이를 가까이 대고 그리고 좀 머리를 쓰는 연습을 좀 활동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아무튼 이런 주제를 주신 우리 트릴로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